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분명 암흑물질의 본질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보내준 이 새로운 이미지들을 통해 우주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암흑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클리드가 보내준 이 사진들에는 무려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를 포착했으며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진들은 정말 멋집니다. 제임스 웹 이미지를 좋아하셨다면 최근 천문학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이 내용을 꼭 보셔야 합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우리에게 보낸 이 사진들은 제가 본 것 중 최고의 우주사진이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새롭게 발사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보내준 흥미로운 사진들과 이 망원경이 왜 이렇게 독특하며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 전체의 행동을 그 안에 포함된 물질과 에너지를 기반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이 이론은 현대 우주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우리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의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큰 논란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과 은하들은 우주 전체의 물질 중에서도 채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이것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했으며 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물질들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 부르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에너지를 알아내기 위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을 발사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약 한 달간의 우주여행 끝에 제1라그랑주 포인트에 도착했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가이아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 위치는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를 항상 뒤에 두기 때문에 심우주를 연구하고 이미지를 촬영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죠. 유럽우주국 ESA의 유클리드 프로젝트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된 암흑우주를 연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은 은하와 성단을 중력으로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물질입니다. 반면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신비로운 힘이죠. 이러한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유클리드는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진화와 같은 우주론의 가장 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유클리드가 첫 번째 조각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미 가이아 미션과 플랑크 미션 덕분에 은하수의 꽤 탄탄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미션은 우주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죠. 유클리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남쪽 하늘에 260장을 촬영했으며 이것은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 크기의 약 500배 크기를 커버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는 수백만 개의 별과 은하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유클리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 단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특징은 큰 그림에서부터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동시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규모에서 우주를 보며 각각의 은하와 별들을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은하 군집과 그 중심, 심지어 개별 은하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조금 더 깊은 필드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군집입니다.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클러스터의 이 이미지는 1000개 이상의 페르세우스 군집의 은하들과 약 10만 개 이상의 먼 은하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들을 살펴보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분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죠.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필라멘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은하들이 더 가까이 뭉쳐져 클러스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규칙 은하로 불리는 NGC682입니다. 이 밝게 빛나고 있는 은하는 지구에서 16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925년 에드윈 허블에 의해 처음 확인된 이 은하는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유클리드가 다시 한번 고해상도로 촬영했죠. 과학자들은 유클리드가 보내준 사진에서 별의 형성과 초기 우주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자를 충돌시켜 더 무거운 원자인 금속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별의 생애 동안 일어나며 초기 우주에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놀랍게도 NGC 682 은하의 많은 별들은 금속 원자의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저금속성 은하들을 연구함으로써 초기 우주에서 은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연구하고 있죠. 유클리드는 또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구형 성단과 다채로운 가스 그룹 영역을 드러냈습니다. 별은 별이 태어날 때 주변의 수소가스를 이온화할 만큼 강렬하고 밝은 빛을 방출해 이러한 가스 그룹 영역을 생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별이 태어날 때 구름의 특성과 대형 별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NGC 6397 구상 성단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78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까운 성단입니다. 이 이미지는 유클리드의 넓은 이미지 중 하나로 높은 밀도의 많은 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관측하기가 더 어려웠죠. 더 크고 밝은 별들에 의해 작고 어두운 별들이 가려져 관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심에서 꽤 멀리까지 뻗어 있는 방사형 부분은 주로 저질량의 희미한 별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고 희미한 별들은 은하의 역사를 여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블 우주 망원경은 2021년 이 성단 중심을 촬영했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었습니다. 반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단 1시간 만에 이 사진을 촬영했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절대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를 위해 유클리드는 두 개의 강력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중 하나는 VIS 카메라로 가시광선을 기록하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기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NISP 카메라는 근적외선 빛을 기록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먼지와 가스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빛을 사용하고 있죠. NISP 카메라는 특별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할할 수 있는 그리즘을 사용하여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의는 은하의 빛이 우주의 팽창에 의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적색 편의를 알면 은하의 거리와 우리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카메라는 또한 다른 우주망원경들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넓은 시야각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넓은 하늘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세부 사항과 희미한 물체를 볼 수 있으며 넓은 파장 범위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유형의 은하와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선 은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은하가 어떻게 형태를 유지하는지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음 보실 사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콜드웰 천체 목록 5번인 숨겨진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의 먼지와 가스에 의해 가려져 있어 관측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약 11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 과학자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었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장비는 먼지를 뚫고 은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나선 은하의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며 암흑물질이 은하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클리드가 자세하게 포착한 이 은하의 나선팔과 먼지띠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벨 2390 은하단입니다. 유클리드는 아벨 2390 은하단을 포착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5만 개 이상의 은하가 펼쳐진 경이로운 모습과 함께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배열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러한 빛의 왜곡은 암흑물질의 양과 분포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벗겨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에 78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성운 중 하나로 활발한 별 형성 지역입니다. 유클리드의 적외선 카메라는 메시에 78에서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와 이러한 젊은 별이 먼지 투성이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메시에 78은 단순한 먼지와 가스 구름이 아닙니다.
긴 가스구름과 우주먼지의 가닥으로 알려진 필라멘트의 군집 간의 복잡한 구조는 유클리드가 이러한 빛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제공해 중력에 의해 은하에서 찢겨져 나온 별들을 드러냈죠. 이 데이터는 별이 형성되고 진화하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더 탐험하며 우리는 도라도 은하군을 만납니다. 유클리드는 이 은하들이 형성과 진화, 심지어 합병되는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포착할 수 있었죠. 도라도 은하군은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등 다양한 유형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서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 상호작용을 통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했죠. 이제 우리 은하의 구름과 별, 기타 물체들을 지나칩니다. 이 깊은 필드는 우리 은하의 별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희미한 파란색은 별들 사이의 어두운 구름입니다. 여기서는 50배 확대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눈이라 불리는 이 유명한 성운은 3,000 광년 떨어져 있는 죽어가는 별이 가스를 방출하고 있는 행성상 성운입니다. 이제 유클리드의 남쪽으로 확대합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5,500만 광년 떨어진 타원 은하를 지나갑니다. 이 필드에서는 많은 은하를 볼 수 있으며 각 은하는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 나이와 거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은하단 클러스터의 장관을 이루는 넓은 시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클러스터들은 각각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하고 있는 클러스터는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들 사이에 빛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은하에서 찢겨져 나온 별들로 이루어진 빛입니다. 현재 이 필드는 다른 심우주 조사에 의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은하들이 아직 탐사되지 않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빛의 아크가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은하 뒤 먼 물체에서 오는 빛을 굴절시키고 있는 중력 렌즈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아벨 2764 은하단을 살펴보며 우주의 웅장한 규모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구조 중 하나로 중력에 의해 함께 유지됩니다. 이것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와 뜨거운 가스, 암흑물질로 구성됩니다. 유클리드의 넓은 시야는 암흑물질의 헤일로로 둘러싸여 영향을 받는 수백 개의 은하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죠. 아벨 2764와 같은 군집의 분포와 진화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구조의 형성과 우주 팽창 그리고 암흑에너지 및 암흑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진은 말머리 성운입니다. 이 성운은 이전에도 촬영된 적이 있지만 유클리드가 포착한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고 넓은 시야로 촬영된 적은 없었죠. 그리고 이 사진은 단 1시간 만에 찍은 것이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성운은 약 137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대규모 별 형성 지역입니다. 이것은 오리온의 3개의 별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광대한 오리온 분자구름의 일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용돌이치는 성운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목성 질량의 행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하나의 행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 질량보다 10배 더 무겁고 온도는 1200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클리드의 조사 영역 중에서 약 14%를 관측했습니다. 앞으로 유클리드가 암흑물질의 비밀들을 어떻게 밝혀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클리드는 현재 암흑물질 분포에 대한 3D 지도를 생성하고 있으며 인류가 우주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클리드가 암흑물질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